자, 44회 FAT 2급 6번서부터 10번까지 이론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니에요? 자, 요런 박스 문제가 나오시면은 이게 T 계정이 머릿속에 있으신 상태라면 그냥 차대 구분하시면 바로 풀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T 계정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상품 T 계정에 관련된 T 계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때려 넣으려 그러시면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외우시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상품 T 계정 말고도 기본적인 T 계정들이 다 그렇거든요. 자, 일단 T 계정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무슨 생각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부터 일단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이시잖아요. 그러고 대변에 부채, 자본이 오시죠. 되셨죠? 요거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산이 차변이시죠? 그러면은 자산 관련 계정들은 차변 자리가 기초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상품 같은 경우는 재고 자산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차변에 있으신 거예요. 되셨죠? 만약에 지금 우리 문제 논외로 외상매입금의 T 계정을 그려보세요. 라 그러게 되면은 외상매입금 같은 경우는 부채죠. 되셨어요? 외상매입금 부채거든요. 그럼 부채가 지금 재무상태표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 자리가 기초인 거예요. 맞추실 수 있겠어요? 이 T 계정 문제는 한번 그리는 걸 좀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문제 나오시면은 웬만한 보너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고 각자 반대편은 기말이 가요. 되셨죠? 그래서 자산은 재무상태표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 자리가 기초, 반대편이 기말. 부채는 재무상태표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 자리가 기초, 반대편이 기말.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저 계속 가볼게요. 그러고 기초 기말을 잡았으면은 그 외 나머지는 분계로 잡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분계를 간단하게 가정을 한번 해보면, 자, 상품을 외상 매입하다 라는 분계 생각을 해보면 차변에 가시는 게 상품,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품 기준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매입하셨을 때는 차변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총매입액이 차변, 순매입액도 차변인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게 외상 매입금 기준이라고 보시면은 상품이 지금 차변에 있으니까 외상 매입금 기준으로 보실 때는 외상 매입금이 지금 분개해 보니까 대변에 있죠. 그러면은 외상 매입금 기준으로는 여기가 매입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되셨어요? 자, 또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대 들어가시는 거 이제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눌이나 매입 할인이 있으시게 되는데 각자 계정에 대한 뜻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제가 얘기를 드리고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눌이나 매입 할인은 결과적으로 매입한 물건에서 깎는 돈이거든요. 제가 말 설명을 위해서 하나만 설명을 하면은 매입 환출이라는 거는 매입 물건을 사왔는데 환 다시 출 나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은 매입했는데 다시 나갔어요. 반품됐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네이버 같은 데서 옷 같은 거 사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사이즈가 안 맞으시면 반품해서 교환하시죠? 혹은 반품해서 돌려보내고 저 환불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환불이 매입 환출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환불을 하시게 되면은요, 내가 받았던 물건을 다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사왔던 금액에서 빼는 거라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빼는 것들은 전부 대변인 거예요. 사온 거에서 빼는 거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제 생각에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뭐가 있는지 봐야 되냐면은 매출원가가 나오려면은 기초상품에 기말상품에 순매입액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나와 있는 게 기초상품에 기말상품에 순매입액이 없죠. 그럼 순매입액을 쓰기 위해서 요 T계정까지도 같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T계정이 그리는 게 익숙해져 있다? 그럼 그냥 글자 옆에다 차대 쓰시면 되는 거고. 되셨죠? 자, 그래서
총 매입액 보이시죠? 총 매입액 보이시죠? 자, 그러고 매입 애누리 보이죠? 매입 할인도 보이죠? 매입 애누리 있죠? 매입 할인 있죠? 매입시 운반비 있죠? 매입시 운반비는 우리 분개할 때 모든 구입시 비용은 더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액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T 계정을 그리게 되면 이게 순매입액이니까 옆에 있는 순매입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은 지금 부질이 없겠죠. 왜? 기초 상품에 기말 상품에 순매입액 있으면 매출원가가 나올 거니까. 되셨죠? 그래 저는 정석대로 T 계정에 한번 채워볼게요. 아셨죠? 정석대로 한번 채워볼게요. 조금 칸을 줄이고 안 보이니까. 자, 그래 정석대로 한번 채워보면은 채우고 나서 그냥 차대차대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총 매입액이 지금 얼마 있으시냐면요, 20만 원 있죠? 자, 20만 원. 자, 그러고 얼마 있냐면은 자, 운반비가 지금 8,000원 있죠? 그럼 요것도 구입시 비용에 더해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8,000원. 그러면 차변자리 오시는 게 20만 8,000원. 자, 그러고 여기에서 빼는 금액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5,000원과 12,000원 있는 거죠. 자, 5,000원과 12,000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 들어가시는 게 17,000원. 되셨죠? 그럼 20만 8천원에서 17,000원을 빼시게 되면은 제가 화면을 멈춰놔서 제가 좀 계산기 좀 누를게요. 20만 8천원에서 17,000원을 빼시게 되면은 19만 1,000원이에요. 그게 이제 순매입액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순매입액짜리 들어가시는 게 19만 1,000원. 되셨죠? 그러고 기초상품 재고액이 있죠? 12만원. 그래서 요 자리가 12만원. 그러고 기말상품 재고액이 15만원 있죠?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15만원. 되셨죠? 그럼 매출원가 떨어지겠죠? 그래 매출원가가 12만원에 19만 1,000원에 마이너스 15만원 빼시게 되면요, 가방에 16만 1,000원. 1번입니다. 요거 구하는 거니까. 되셨죠? 이렇게 T계정을 나열하셔서 푸셔도 괜찮고, T계정이 머릿속에 있으시면은 아, 지금 매출액은 안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기초상품 재고액 차, 기말상품 재고액 대, 매입 애누리 대, 다음에 총 매입액 차, 다음에 매입시 운반비 차, 다음 매입 할인 대, 이렇게 하셔서 차변거 다 더하고 대변거 빼시면 답안이 나오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차변 대변의 합계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로서 풀면은 차대 차대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풀립니다. 됐죠?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다음 7번 갑니다. 7번. 다음은 항공상사의 차량 운반구에 관련된 얘기다. 2020년도 결산 후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장부 금액이라는 거는 취득 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을 매년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더해놓은 누계액을 빼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신 게 취득일자가 2016년이래요. 그럼 이거 가지고 2016년 거, 다음에 17년 거, 다음에 18년 거, 다음에 19년, 다음에 20년 후라 그랬으니까 20년까지 해서 감가를 총 5번을 계산을 해서 이걸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빼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한다인데 지금 구입하신 날짜가 1월 1일이시죠? 그럼 매년 1년씩 사용했겠죠? 201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이니까. 그래서 월할 상각은 지금 문제에서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감가상각비 계산 산식이 1년 산식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와서 이제 정액법 공식을 한번 봐보게 되면은 정액법이 취득원 다시 여기 아니에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기본적으로 1년이 나오시는 거예요. 1년치가. 그래서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마이너스 빵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되셨죠? 하시면 이제 정액법에 대해서 1년 금액이 나오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할게. 정액법에서 정자라는 거는 일정의 정자고요. 액이라는 건 금액의 액자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으로서 상각되는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월할 계산,
뭐 1년 중에 6개월만 사용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시라면은 매년 동일한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100만원에 잔존 가치는 없죠. 마이너스 빵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나누기 10 하시면요. 이게 1년치 감가상각비. 근데 이게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에서 5년을 썼을 거니까 매년 10만원씩 나왔겠죠. 그래서 곱하기 5 하시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원인 거예요. 그럼 취득원가가 100만원이니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장부금액이라 그랬죠. 가방에 가시는 거 3번이시겠네요. 100만원에서 50만원 빼서 50만원. 이해되시죠?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자, 8번 갈게요.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은 모두 몇 개일까요? 가 있네요. 제가 아까 재무상태표 T계정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가시는 게 자산, 다음 대변에 가시는 게 부채, 자본이었죠. 그럼 이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이 몇 개니요? 쉽게. 되셨죠? 그래서 나와 있으신 거 일단 대손상각 P 나오셨죠? 이거 비용입니다. 또 갈게요. 기부금도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시죠? 매출원 가도 비용이에요. 되셨죠? 그러고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계정 중에 선급 비용, 다음에 선수 수익,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꽁지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끝나는데 선급 비용, 미수 수익은 자산이고요. 다음에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되셨죠?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가끔 문제로 나올 때 돌발 문제로 개발비 같은 애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문제 나오면 뭐라고 나올 때 있냐면은 다음 중 비용이 아닌 것은 1번 복리후생비, 2번 접대비, 3번 개발비, 4번 기부금.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시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비용이 아닌 것 1번 B, 2번 B, 3번 B, 나방이 4번. 틀려요. 그러면 아셨죠? 이게 기부금 아까 제가 비용이라고 그랬죠. 개발비는요 꽁지가 B로 끝나는데 자산 유형 중에 한 개입니다. 이거 무형자산이시죠? 됐죠? 그래서 꽁지가 B나 비용으로 끝나는 것 중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한 요 정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FAT 2급이나 아니면 FAT 1급 기준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방에 가시는 거 미수수익 자산이고요. 선급금 자산이고요.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다방에 가시는 거 3개. 다방에 가시는 거 2번이겠네요. 다음 아래 갑니다. 9번 갈게요. 9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항공상사의 토지를 매각했죠. 되셨어요? 그럼 아까 제가 앞에 이제 1번서부터 5번 문제 풀 때 해드렸던 얘기 기억나세요? 팔아먹은 게 상품이 아니죠.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상품을 팔고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면은 외상매출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품이 아닌 물건이니까 미수금입니다. 그래 다방에 가시는 거 2번. 이해되시죠? 다음 또 가볼게요. 자, 다음 그러고 10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 있네요. 비유동부채라는 거는 1년이 넘어가게 돈을 갚아야 되는 거를 이제 비유동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동은 1년이네. 비유동은 1년이 넘어가는 거. 되셨죠?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비유동부채에 들어가시는 거는 이게 계정 과목을 외우셨으면 그냥 주는 문제인데 계정 과목을 못 외우셨으면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가시면은요. 이게 표시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일단 저는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셨죠? 프로그램이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말 설명을 하면서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아셨죠? 일단 외상매입금이라는 건요 재고자산하고 관련돼서 발생되는 계정이시거든요. 그래 재고자산은 유동자산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돈도 1년 이내 영업주기 내에 갚으셔야 돼요. 되셨죠? 물건 사고 돈을 만약에 못 줬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업주기 내에 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유동부채고요. 다음 아니고요. 다음 미지급 이자 같은 경우는요. 아까 미지급 비용 얘기예요.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이제 임시로 잠깐 잡아놓는 유동부채예요. 그래 다음 연도에 이제 이자를 지급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미지급 비용 잡아놨던 거 까면서 나머지 이자 비용 잡는 이런 식의 분계거든요. 그래서 얘도 유동부채고요. 3번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나오시게 되는데 직원을 뽑으시게 되면요.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회사가 이제 생각해놓은 계정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요.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보통 지급하실 때는 1년 단위가 넘어가셔야 퇴직금을 보통 지급을 해요.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동부채 맞고요. 다음 4번 지급어음은 외상매입금하고 같은 설명이에요. 유동부채고요. 임차 보증금은요. 비유동 자산이에요. 그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이신데 비유동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차 보증금은 세입자가 이제 집을 이제 얻어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걸어 놓는 거를 임차 보증금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집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퇴실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보증금 돌려 받으셔야 되겠죠, 세입자가. 되셨어요? 맡겨 놓은 거니까. 오케이? 그러고 집 계약하시면은요, 보통 1년 넘어가게 보통 많이 계약을 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비유동 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비유동 자산이요. 죄송해요. 비유동 자산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비유동 부채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임대보증금이었으면 비유동 부채가 맞아요. 다음 사채 나와 있으시죠? 사채는 전산회계 2급을 배우시면서 다시 FAT 2급이나 전산회계 2급을 배우시면서 조금 오바스러운 계정인데 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때 발행하시는 이제 증권을 말씀하세요. 근데 사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시중 사채는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금액 단위가 원래 커요. 되셨죠? 그래서 10년, 20년 단위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사채 같은 경우도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시는 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다음에 사채까지 하셔서 600만 원 다방이 1번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11번 문제 풀이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